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3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834일차. 그래서 그는 어떻게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었을까? 기브앤테이크죠? 네. 기브앤테이크의 225페이지예요. 슬슬 반이 이제 돼가는데, 슬슬 반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쵸? 다음 책을 무엇을 할 것인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너무 딱 맞게 선정을 한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랬어요. 뭐 퓨처 셀프부터 역행자부터 해서. 근데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24페이지에 그는 어떻게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었을까? 요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면 능력과 상관없이 명망을 쌓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기버가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출발점일 뿐이다.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치려면 덕망으로 사람들이 태도와 행동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영향을 끼치려면 뭐부터 바꿔야 된다고요? 덕망으로. 사람들이 태도와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거. 덕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강력한 의지와 힘과 이런 게 아니라 덕망으로. 그렇죠? 태도와 행동을 바꾸게 해야 된다. 나의 덕망을 쌓아야 돼요. 그렇죠? 데니얼 핑크는 사람들이 세일즈맨을 생각할 때 가장 처음 떠올리는 단어가 강매, 우액, 윽, 그렇죠? 우액과 함께 역겹다라는 거. 윽, 우액, 윽, 강매. 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남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을 세일즈맨의 전형으로 여긴다. 맞아요. 남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게 있어요. 남을 어떻게 조종할 것이냐. 남을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조종하는 게 덕망으로 해야 되는데 남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두려움을 조장시키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은 세일즈맨의 전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뛰어난 세일즈맨조차 위협적이고 대립을 일삼거나 자기 중심적이며 심지어 기만적이라고 생각한다. 한 조사에서 사람들에게 MBA 학생이 흔히 선택하는 직종 44가지를 내주며 사회적 책임감을 지닌 순서로 순위를 매기도록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세일즈맨은 43위를 차지했다. 44가지 중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지닌 순서,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그랬더니 세일즈맨이 43위가 됐다는 거예요. 증권 중개인은 가까스로 제치고 중개인을 가까스로 제치고 사회적 책임감 목록에서 최하위를 모면한 것이다. 그러니까 증권 중개인도 겉멋술수로 하는 거라는 거죠. 조정하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최고의 세일즈맨은 분명 테이커다. 그러나 일장에서 말한 대로 뛰어난 세일즈맨은 상당수가 기버라는 증거가 있다. 상당한 수가 테이커이기도 하지만 완전 뛰어난 세일즈맨의 상당수는 또 기버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기버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적을 올리는 걸까? 빌 그럼불스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그가 유력한 경영자라는 사실을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 그는 목소리가 아주 작아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더 잘 알아듣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된다. 케이블 방송국 HBO 부사장에 취임하고 TBS 방송을 전 세계로 배포하는 회사의 대표가 된 그럼불스는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적극 이끌고 도와주었다.
요즘에는 경영학과 학생들의 리더십 교육을 지원하고 직장 생활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힘을 뺀 의사소통 방식으로 직장 생활 초기부터 HBO의 영업 실적 1위에 올랐다. 케이블 방송이 널리 보급되기 전인 1977년에는 HBO라는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20대 후반이던 그런 불스는 HBO의 영업사원을, 영업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 캔자스 시티를 방문했다. 그는 영업 경험이 전혀 없었고 그저 한 사람의 기보로서 늘 그랬듯 질문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가 진심을 담아 질문을 하면 소비자는 흔쾌히 응답해 주었다. 고객을 찾아가면 먼저 벽과 사무실을 둘러보고 그들의 관심사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 사진 속의 손자나 좋아하는 스포츠팀에 대해 물어보지요. 질문을 하나 하면 고객은 20분씩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객을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벽에 무엇을 걸어놨는지, 저는 의식지도, 시계, 뭐 서명서명서 이런 거 저 해놨나요? 근데 우리가 고객한테 갔을 때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고객이든 누구든 상대든 그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보고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그 관심사에 도움되기보다는 그거를 막 있잖아요. 싫어하고 뭐하고 막 이제 이런 거보다는 어떤 그 규정이 또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어쨌든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그거를 얼른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주고 칭찬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든 사회생활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 많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배터리가 다 돼서. 그래서 어떤 계속 스포츠팀에 좀 관심을 갖는지 이제 그런 것들 20분씩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세일즈맨이 한 달에 한 건씩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불스는 그 4배의 실적을 올렸다. 일주일에 한 건씩 계약을 따낸 것이다. 그런 불스는 먼저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줌으로써 자기가 고객의 이해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먼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어주는 거죠. 질문을 해서 들어주는 거. 그러면 이해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관심사도 찾고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명망이 쌓이면서 고객은 그의 배려심을 존중하고 존경했다. 영업 초기에 만난 한 고객은 그런 불스를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그에게 대화에 매우 능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런 불스는 그때를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거의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말이죠. 질문으로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경험을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부른다.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경험을, 그렇죠?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경험을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그랬대요. 마음을 얻는 방법, 여기 2가지 알려주셨어요. 관심사에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관심사의 질문을 20분 정도 나누고,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답을 듣는다. 경청한다.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했을 때, 요게 이제 고객들과의 내가 마케팅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몇 년 전, 근데 여기서 내 신념을 정리하고 찾아야 그들의 말을 잘 들어줄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들어주면서 억지로 참거나 이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할 수 있을 때, 진심이 우러나져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도 알죠. 진심인지를. 그래서 몇 년 전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 는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을 작은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실시했다. 또 이제 연구합니다. 실험에서. 당신이 그 그룹 중 하나에 속했다고 상상해 보자.
먼저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주제로 사람들과 1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눈다. 당신의 고향, 출신 대학, 직업 등 어느 것이든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15분이 지나면 당신은 그 그룹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평가한다. 조사 결과 자기가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그 그룹을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 그룹이 자기는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므로 이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 당신은 그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게 되었는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주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는 그들의 이야기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가가 좌우한다. 작게 이야기하고 많이 들을수록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알 수 있다. 작게 얘기하고 많이 듣는 거. 흥미롭게도 페니 베이커는 실험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그 그룹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테이커처럼 이야기하고 대화를 지배함으로써 상대는 별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잘 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화를 지배하면서 그들을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이야기는 더 많이 했어. 저 사람보다. 그래 놓고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이 그룹에서 내가 제일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배적으로 내가 뭔가를 지배를 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룹을 좋아하고 상대방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착각이더라. 그렇죠? 착각인 거예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습관이라서 이것도 각성해야지 바꾸지, 각성하지 않으면 이게 막 바꿔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요. 반면 기본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세로 질문을 던져서 상대가 스스로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 이게 기버가 하는 거예요. 상대가 스스로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줌으로써 상대에 관해 뭔가를 알아내고 상대가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를 어떻게 팔 것인지 파악한다. 그렇죠.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줌으로써 상대에 관해 뭔가를 알아내고, 그러니까 니즈 파악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상대가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가 어떻게 할 것인지 파악한다. 그 기버가 상품을 어떻게 파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잠시 노스캐롤리아주의 주도 롤리로 여행을 떠나보자. 한번 이제 직접적인 또 예를 보는 거예요. 기버가. 나는 지금 거기서 가짜 손님 행세를 하고 있다. 혁신적인 안경회사 아이케어 어소사의 어서시에어츠의 의뢰로 다른 사람을 제치고 스타 세일즈맨이 된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내려는 중이다. 우선 회사 직원이 기버인지, 테이커인지, 매처인지 가려내기 위해 모두에게 설문지 작성을 부탁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볼 사례다. 나는 안경 판매점에 들어가 진열장을 훑어보다가 첫 번째 판매원에게 다가간 다음 렌즈 크래프터스, 이탈리아의 안경 회사인데 여기에서 산 선글라스 안경테가 부러져서 대신할 만한 제품을 찾는다고 말한다. 그는 맵시 있는 선글라스를 보여주며 재빨리 강압적인 대화를 시작한다. 그 선글라스의 렌즈는 운전자 전용으로 안경테가 내 얼굴 윤곽을 돋보이게 한단다. 색상도 내 피부색과 잘 어울린다나, 뭐라나. 나는 침착함을 잃지는 않았지만 아주 잠시 그 선글라스를 쓰며 내가 제임스 본드처럼 보이거나 최소한 제임스 우주처럼 보일 거라는 환상을 품는다. 내가 너무 비싸다며 망설이자 판매원은 자신 있게 그 제품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또 그는 그 제품이 나에게 완벽하게 어울린다며 디자이너가
나 같은 얼굴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만든 게 틀림없다고 세기를 박는다. 그 판매원이 혹시 상품을 팔아치우려고 내게 아첨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 슬며시 고개를 든다. 테이커가 아닐까? 다른 영업장에서 만난 판매원은 내게 한 가지를 제안한다. 앞으로 자신의 영업장에서 시력 검사를 하면 안경테를 무료로 고쳐주겠다는 것이다. 매처가 틀림없다. 자료를 찾아보니 역시 그랬다. 이거 해주면 나는 이거 해준다. 그쵸? 이거 좀 이거. 그래서 테이커와 매처 중 누가 더 실적이 좋을까? 둘 다 아니다. 둘 다 평균 정도의 실적을 올린다. 노스캐롤라이나 나이트데일에 있는 세 번째 영업장에서 칼데어 에스코트를 만났다. 그는 눈썹이 짙고 가느다란 염소 수염을 기른 인상적인 외모였다. 킬데어는 역도 선수 출신으로 누가 해보라고 하면 즉시 팔굽혀펴기를 쉬지 않고 100개를 해내고도 땀 한 방울을 흘리지 않는다. 부모님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며 그는 뉴욕의 뒷골목에서 거칠게 성장했다. 그는 내가 다른 영업장에서 만난 판매원들과 직책은 같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객을 대했다. 우리 동갑이었음에도 킬데어는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나는 그 사람에게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떻게요? 진심을 느껴야 된다. 진심. 진심. 그는 진열장에서 선글라스를 하나 꺼내 보여주기 전에 부드러운 말투로 일반적인 질문을 던졌다. 전에 이 가게에 와본 적 있는가? 제품을 고르기 전에 고려해야 할 안과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가? 내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 가령 평소에 스포츠를 즐기는가? 그는 내 대답을 주의 깊게 들으며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을 주었다. 내 시력은 완벽했지만 힐데어가 어찌나 친절한지 당장 선글라스 하나를 사고 싶었다. 나는 정체를 밝히고 뛰어난 세일즈맨의 판매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접근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이거 배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을 세일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본은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상대방 얘기를 듣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어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를 어필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스스로 진심을 알고 나중에 이게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세일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경사입니다. 나는 일종의 의학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고, 의학 분야,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소매 거래는 두 번째. 이 사람의 그 세일즈는 아마 세 번째쯤 될 겁니다. 내 직업은 환자를 만나 질문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일입니다. 물건을 판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내 직업입니다. 내 관심사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환자가 앞을 잘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조사 자료를 통해 킬데어 에스포트의 놀라운 점 두 가지를 발견했다. 하나는 그가 회사 전체 직원 중에서 최고의 기버 지수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기버 지수? 기버 지수를 어떻게 매기죠? 다른 하나는 평균 실적의 두 배를 웃돌 정도로 그가 회사 전체에서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안경사라는 점이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역시 평균 실적이 두 배를 웃돌며 회사에서 두 번째로 판매 실적이 좋은 사원도 기버였다. 낸시 펠프스라는 그 직원도 킬데오와 생각이 비슷했다. 환자들을 만나면 어디서 일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휴가 때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죠. 이 일은 환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내는 게 중요해요. 덕분에 환자들은 가게로 들어오자마자 낸시부터 찾는다. 나는 환자에게 상쾌한 새 눈을 주면 그들이 자기가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보리라고 진심으로 믿어요. 데빈 반스와 나는 두 사람이 예외적인 경우는 아닌가 확인하고자 안경사 수백 명에게 그들이 기버인지 테이커인지 아니면 매처인지 조사하는 설문지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재능 검사도 시행했다. 당연히 그들의 연간 판매 실적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능이라는 변수를 통제해도 기버가 매처나 테이커보다 훨씬 실적이 좋았다. 지능을 봐도 훨씬 좋았다는 거죠. 이 기버는 연간 평균 판매 실적이 매처보다 30%, 테이커보다는 68%더 높았다. 기버 출신들이. 기버가, 그쵸? 매처와 기버가 전체 판매원의 70%, 70%를 차지했음에도 실적이 가장 좋은 판매원의 절반이 기버였다. 이는 만약 안경사 전원이 기버라면 회사의 연간 매출은 평균 약 1150만 달러에서 1510만 달러로 껑충 뛰어오른다는 의미다. 기버는 최고의 세일즈맨이며 그 핵심적인 이유는 힘을 뺀 의사소통하는 방식이다. 힘을 뺀 의사소통이 뭐라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이 여러분들도 아까 이제 읽었어요. 그쵸? 예. 뭐냐면, 어, 칼 대어는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내가 하는 일을 세일즈라고 생각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너무 중요한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일즈를 하느냐?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해야 될 것들이 또 많아졌어요. 뭔가, 뭐 많아진 것보다는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모션이 많아졌죠. 선물 받을 게 많아진 거예요. 10, 11, 12. 그렇죠? 보너스도 받고.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보너스를 그냥 받아서 무엇을 할 건지 기쁜 마음을 갖는 거야. 그 기쁜 마음을 갖고 그거를 내려놓고 그냥 즐겁게만 하면 되는 거야. 아, 내가 이 사람 피부에 고민이 있는데 피부를 좋아지는데 도우려고 하는 마음. 그럼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 그럼 패스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들켜서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저도 사업하다 그만둔 사람 안 만났거든요. 안 만났어요. 사업하다 그만두면 서운한 거예요. 지가 나오고 해야지.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인생을 위해서 꿈을 찾게 하는 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환경을 바꾸는 일, 세상 사람들이 밝아지는 일. 제가 어제 회사 시스템에 이제 갔는데 색상으로 보는 프리즈마이어라는 게 나오잖아요. 어제 모임이 무슨 엠버서더, 무슨 서울, 무슨 호텔, 풀만 호텔 뭐 이런 데 장충동에 있는 갔는데 19층이에요. 19층이 제일 꼭대기인데 꼭대기 하늘이 다 보이는 거예요. 유리가 이렇게 그 찍는다는 게 못 찍었네. 유리가 빛이 그대로 있는 데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데서. 그래서 그대로 실내긴 실내인데 빛이 있는 거예요. 에어컨은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가 빛을 그런데 그거는 내 몸에 측정된 빛을 눈에 보이는 빛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위조수표와
진짜 수표를 놨을 때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거다. 잘 구분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빛으로 딱 비춰보면 틀린 게 보인대요. 빛이 그렇게 강력하다라는 거를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빛의 강력함을. 근데 우리는 진짜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밝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더 밝아지게끔 할 수 있는 아주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가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킬데어는 뭐예요? 나는 안경 사업, 안경사입니다. 나는 일종의 의학 분야에서 일하는 것. 의학 분야에서 눈을 더 밝게 보여줄 수 있는데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소매 거래나 세일즈는 뒤에다. 내가 하는 일이 환경을 바꾸고 빛을 밝게 해주는 거. 그쵸? 나의 본질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더 정확하면 내가 일하는데도 움직이는데도 행복하게 즐겁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수업이 있어요. 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토요일은 수업이 없죠. 네, 명절 전주라서 수업이 없고요. 그다음에 어, 그다음 주 토요일 날은 호킨스 박사님 영상 보여주시는 그런 날이고요. 그다음 12월 6일, 7일은 깨달음 시크릿 있습니다. 네, 최상기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네, 공포를 다 해놔야 돼요. 네, 네, 잘생긴 또 최상기님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문경에 오시면.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음소 해지시켜 주시고,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